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번 정도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14일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1시가 되는데요. 자, 이 정치권에 나와 있는 뉴스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그제가 되겠습니다. 12일 날 상당히 조용한 이 행보를 조용하게 하나 가졌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뭐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정인이 사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즉 양부모가 이 16달밖에 되지 않던 정인이를 갖다가 이제 학대해가지고요. 결국은 사막에 이르게 한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에요. 202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요. 작년에도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 일주기 때 한번 이 묘소를 참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문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주목이 이 정인이한테 가야 되는데 이 본인한테 온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거절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어제가 13일이잖아. 13일이 이제 2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하루 먼저 묘소를 찾아서 묘역을 참배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고요.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많은 사람이 고인을 추모하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말이죠. 지난 4월 달에 이 양부모, 그러니까 이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 상습, 아동학대 이런 혐의로 기소된 이 양모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35년형, 즉 원심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양부 이 안 씨에 대해서는 이 학대에 가담했다. 그래서 징역 5년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생각만 해도요,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인이는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안델센 메모리얼 파크에 이 묘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안델센 묘원은요,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인이와 같은 이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주는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묘역을 참배하고 주변을 좀 정갈하게 깔끔하게 또 이 청소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못 갔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이 방문을 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각별한 뭐라 그럴까요? 이 관심, 그리고 이 아동 학대를 좀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사회에 전해주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어제 국감이 있었어요.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인 박성준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했느냐?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조사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권익위는요, 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즉, 조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따라서 이 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전현희 부위원장도 이 고가 장신구 이 논란이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구체적 신고가 접수가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이제 뭐 선입견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작년이 아니죠. 지난 6월에 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 하나는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하나는 2,5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그리고 1,500만 원 상당의 팔찌, 이런 이 고가 장식품이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요, 2점은 지인한테 빌렸다. 그리고 1점은 소상공인한테 구입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하니까 이런 고가 장신구를 누가 빌려주겠느냐? 상식적으로 이 대통령 3명이 이해가 가느냐?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니까 상식적으로 본인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일명 이 김영란법에 의하면요, 공직자 배우자도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한번 판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여전히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인도 방문, 이런 사적 외유, 즉 관광성 방문이 지금 도마 위에 집중적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김정숙 여사의 여러 가지 옷, 장신구,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판에 맞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야말로 비난을 위한 비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오늘 국감장에서 다시 한번 박성진 의원이 전현희 위원장한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참 그래서 치졸한 질문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벌써 이거는 뭐 아니 김건희 여사가 돈이 없어서 이거 하나를 못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막말로. 근데 이제 김정숙 여사와 차이점은 김정숙 여사는 이 돈도 이게 특활비에서 산 것이 아니냐. 그 어마어마한 옷과 장신구와 고가 핸드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이 개인 재산을 보면요, 뭐 한 50여 원 정도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대통령 부인이 돼서 산 장신구를 갖다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일종의 이제 본인의 사적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외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다른 정상 부인들도 뭐 고가가 됐든 중가가 됐든 그런 장신구는 뭐 여성들이니까 당연히 폐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인 속셈이고, 그것이 또 우리 이제 국격과 또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외신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고가인 장신구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가 자기 돈으로 당당하게 고가든 뭐든 간에 사서 달고 다닌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김정숙 여사의 장신구라든가 이런 해외 외유성 이런 관광 이런 것을 덜 비판하겠죠.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닌 특활비를 가지고 샀다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프레임에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이런 장신구 문제를 보는 이 시각,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들레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이 현역 의원들 모임이 말이죠. 이게 개파 조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윤핵관에서 이런 개별 모임은 만들면 되겠느냐. 이래서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력히 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것이 이제 뒤로 좀 물러섰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11월 첫 번째 주 또는 두 번째 주에 최초 모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요,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115명인데 절반에 상당하는 63명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민들레 모임에서는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나간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외교안보 문제도 많이 다루고, 또 윤 정부의 이 개혁 과제들도 다룰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논란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 장제원 의원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누구나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매월 회비를 내는 회원은 현재 63명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은재 의원은 뭐 모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자, 이 2020년 4월 총선 때도 말이죠. 이당 저당 기웃기웃하고 다니고 혈서를 쓴 이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 사람이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최근에 전문 건설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가 있었는데요. 이 공모에서 결국 이제 합격한 거죠. 그래서 이사장으로 지금 이제 내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이 총회에서, 그러니까 11월 초에 되는 임시총회에서 표결을 통과하면은 곧바로 3년 임기에 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 이 자리가 뭐 어마어마한 자리네. 보니까 연봉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친정권 인사들이 많이 임명이 됐는데, 이 낙하산 인사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낙하산 인사를 만들려고, 방지하려고 이 자격 요건도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행태에 있어서의 투명성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장과 상임 감사를 갖다가 공모 방식으로 선출하고 또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사장 자리 이제 공모를 내가지고 8명이 지원했는데 전혀 비전문가인
이은재 의원이 낙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 업계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공모제 도입 취지가 완전히 무섭게지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요, 이은재 의원은요, 대학 교수 출신인데 본래가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은 건설 관련 상임위에서는 전혀 활동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이 한 사람은 이은재 전 의원이고 또 한 사람은 상임 감사에 지원한 홍지만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인데 이 홍지만 전 정무비서관도 의원을 한 번 했죠. 그리고 이제 언론인 출신인데요.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도를 보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한 명만 통과시킨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도 결국엔 정치권 입김에서 못 벗어난다. 참 씁쓸하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거는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뭐 개입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런 뭐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문 건설 공제조합은 건교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 이사장의 경우에는요, 유대훈 이사장인데 민주당 의원 출신의 이 사람도 그래서 2017년도 말에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임기하고 그다음에 좀 연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전문가들이 오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은재 의원의 이런 이 행보로 보면은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제목도 그렇게 달았어요. 낙하산 논란 이렇게 됐는데 참 논란이 불거질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좀 비판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서해피격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5개 기관 20명을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밝혔고, 어제 이제 서욱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TV조선의 보도에 보면 박지원과 서훈은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은폐하려는 결정적 단서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요. 해경 청장의 경우에는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 뭘 안 본 걸로 하느냐? 바로 이대준 씨가 이 한자로 이 조끼, 구명조끼, 즉 이대준 씨가 타던 한자가 쓰여진 이 구명조끼, 이게 이제 업지도에서 없어졌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거를 보고 아,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은폐하려고 시도를 한 거냐.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감사원의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유족 측에서는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그 안타까운 정말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대준 씨가 이제 그 북한으로 이제 표류가 돼서 넘어간 거를 다 알지 않습니까? 서훈, 안보실장, 뭐 이게 당연히 아는 거죠. 국정원장도 알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나서도 서훈이가 그대로 퇴근했다. 그 뒤에, 퇴근한 뒤에 이대준 씨는 사살이 됐다. 이런 또 안타까운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정부가 지나치게 월북을 속단했다. 이런 또 결론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여튼 뭐 유가족 측에서는 울분을 토하고 있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 제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은 이 박지원은 이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자다가 벙창 들은 소리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런 이 국정원 개혁을 하러 갔지. 이런 해수보공원 피살과 관련해서 은폐하고 이렇게 하려고 조작하고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강한 반박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문재인 대통령 서훈 박지원에게 감사원은 감사원이 되라. 감사는 감사원이 되라. 물론 검찰도 수사가 아니라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 이런 아주 또 희한한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 발표에 대해서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러면서 분명히 밝히는데 저는 국정원을 개혁을 했지 문서를 파기하러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감사원이나 대검, 이 감사원이나 검찰 대다수 직원 그리고 국민은 국정원 개혁을 실감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중정안기부 국정원에서 얼마나 많은 억압과 간섭을 받았느냐. 현재 국정원이 국민과 정치권에게 어떤 횡포를 했냐. 가장 큰 횡포는요. 꼭 물리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 것도 물론 횡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국정원 기능의 이 말살 행위는요.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
아부기관,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3월에 김정은이한테 가서 당시 서훈,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받아쓰기 하고 온 게 뭡니까? 김정은이는 반드시 비핵화를 실시한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정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이런데 국정원이 앞장서고 그야말로 대화 전담기구로 전락한 거. 그러니까 대북정부 수직 공작기관인데 이 아부하는 기관, 그야말로 정권 안보에만 매달린 국정원으로 전락시키고 타락시키고 추락시킨 이 죄가를 박지원과 서훈은 역사적인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핵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요,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반드시 남북 간에는 이제 핵균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아니면은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나토식 핵 공유를 하지 않고서는 핵 균형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북의 핵 공갈의 노래로 계속 살라고 할 거냐. 예, 그러면서요. 91년도 노태우 김일성이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김일성의 기만술책에 도란한 노태우의 바보 같은 선언이었다. 김일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나섰고 노태우는 그때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전술 핵을 철수했다. 한반도 전술핵 철수를 노리고 한 김일성의 기만책에 노태우가 논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거는 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북은 핵무기의 고도화 경량화에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SLBM까지 개발하는 핵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도 30년 전 노태우처럼 평화 타락만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는 종북주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 입으로만 외치는 확장 억제 정책이 과연 핵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이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데서 핵 공유를 하게 된, 핵 개발을 하게 된 경위를 그러니까 미국에 반발하면서 핵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런 나라처럼 핵을 미국의 핵 정책에 그대로 순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을 하면서요. 이미 NPT 10조에는 자유를 위해서는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토식 핵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핵 확산 금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북아는 유럽보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더 많고 국가 안보는 아무리 경계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 강한 핵 공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국지만 덧붙이면은요, 지금 동부지검에서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어제 동부지검은 말이죠, 처음으로 이 당시 문재인 여권에서 인사 비서관을 했던 김우호 비서관,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계속 승진해가지고 인사혁신처장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사비서관 할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죠. 이때 블랙리스트 사건에 어떻게 개입됐는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 최근에 이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소환해서 조사한 바 있고요. 자,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월 만에 다시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과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고민정 의원의 입장문인데요.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고 순방자 리스트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그리고 UN 이 순방과 관련된 예산 명단을 공개해라. 그러면 상당히 이 공개하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공개하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제 고민정 의견까지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고민정은 뭐 철저하게 친문재인, 아주 그 뭐라고 그러죠, 문재인 정권의 이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여전히 고민정 의원이요. 그다음에는 이제
배현진 의원이 말이죠. 콘텐츠진흥원의 또 문제점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콘텐츠진흥원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문체위 국감에서요,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급여상의 오류, 그리고 승진 특혜 의혹을 지적하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 김영준 전 원장이 재임 당시가 2019년도 2월에서 12월에서 2020년도 1월에서 3월까지 4달간에 걸쳐서 지급된 이 월급에 상당히 의혹이 있다. 그래서 273명분 월급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적절한 조치가 조치가 없었다. 이 점을 지적하고요. 이 봉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를 하라. 그래서 2019년도에는 2,085만 원, 2020년도에는 475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니까 뒤늦게 이 과소 지급된 월급을 추후에 정산해 줬어요. 이거 학고방도 이런 학고방 없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실무자 수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근데 아무리 실무자 수기가 손으로 쓴다고 해서 이게 실수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요, 콘텐츠 진흥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준정부기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국회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인데, 만약 감사를 통해서 당시 지급되지 않은 월급이 인출돼 다른 곳으로 쓰여졌다. 이러면 이거는 국고 횡령이다. 그래서 기재부나 국회는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2,6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기록을 상세히 제출하라. 이러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인사팀의 특혜 승진 논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원장 때인 2018년도에서 2021년도 2월까지 타부서 승진자는 2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사팀은 11명이나 많이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추천의 추천과 무관하게 이 앞순위자들을 제치고 승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부 인사 전행 논란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상세히 소명을 하라.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콘텐츠진흥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 산하기관인데 참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즉각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검찰에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